자,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 옵티멀 리시버 구조에서 배웠을 때, 자, 오늘은 옵티멀 리시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인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옵티멀 리시버 구조는 AWGN 채널이다라고 한다면 노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있는 경우가 AWGN 채널을 말을 하고 있죠. 요거가 이제 리시브드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모든 통신에서 다 이렇게 그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실제 이게 맞습니다. 저 모델링이. 그렇죠? 저 N of T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랜덤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일가딕하다, 뭐 그 와이드 샌드 스테이셔너리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그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N of T는 그 AWGN 그 화이트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N of T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시간 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은 제로민과 2분의 n-이라는 베리언스로 표시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2분의 n-, 베리언스는 볼츠만 상수와 그 켈빈 온도로 측정한 온도의 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심볼을 보냈는지 이제 알아맞추는 거 리시버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터 다음에 디시전이 내려져요. 디시전에 내려지면 디시전의 아웃풋은 어떤 M을 보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M을 알게 되는지. 그 M이 보낸 M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M하고 다르면 우리는 심볼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AWGN 채널 모델을 한 거고요. 이쪽이 리시버 구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디시전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 채널 디코딩이 오고 소스 디코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비트들이 딱 싱크에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 위에다가 보내가지고 뭐 그 이 데이터들이 그 효용성, 이 데이터는 어디다 쓰는지, 예를 들어 음성이다 그러면 음성 쪽으로 보내고 막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야. 컴퓨터 사이언스 나와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조금 그 이 전산 쪽이면은 그 위의 일들을 하는 거야. 우리 전기전자 쪽은 여기 단을 하는 거죠. 여기 단을 대부분 그 회로,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 알고리즘 짜고 디지털 회로로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디모듈레이터를 이제 먼저 배우면 그 디모듈레이터에는 두 가지의 디모듈레이터를 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매치드 필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매치드 필터, 매치드 뭐가 이렇게 딱 둘이 서로 정합 필터라고도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합 필터, 서로가 딱 맞는 필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코렐레이터 기반의 디모듈레이터만 공부를 하고 이 매치드 필터는 아마 다음 주 지나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디시전. 디시전은 어떠한 디시전을 내릴 거냐면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항상 옵티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이냐라는 걸 꼭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옵티멀 디시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측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 가격이 싼 측면, 아니면 파워 컨섬션이 가장 작은 측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옵티멀 디시전의 옵티멀은
에러가 가장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심볼을 잘못 선택할 확률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옵티말이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를 썼냐면 in terms of symbol error rate 또는 symbol error rate, symbol error probability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symbol error rate, rate 대신에 probability를 써도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듈레이터 구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듈레이터에서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SMT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K 디멘저널이다라고 한다면 K는 1부터 SMK phi KT 플러스 N of T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N of T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디모듈레이터를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R of T가 오는데 R of T는 SMT 플러스 N of T. 그런데 phi KT, phi 1T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phi 2T 인티그레이션 phi KT 인티그레이션 점점점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시험 준비하면서 아마 공부했을 텐데 여기 나온 아웃풋 값은 SM1 더하기 노이즈, SM2 더하기 노이즈, SMK 더하기 노이즈 이런 형태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R1이라고 놓고 이걸 R2라고 놓고 R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벡터를 받는 거예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K개의 디멘전만큼의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하는데 여기 앞에 부분을 우리는 디모듈레이터인데 어떠한 디모듈레이터라고 하냐면 일종의 오스노멀 펑션을 곱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hi 1t의 성분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호에서 phi 1t 있는 성분만 뽑아내니까 SM1이 나오는 거고 노이즈도 phi 1t부터 무한대의 성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phi 1t의 성분만 있는 노이즈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1, N2, Nk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니까 N1, N2, Nk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거하고 그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독립적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다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손으로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쪽으로도 동전을 던져요. 두 개를. 여기서 앞면이 나오고 여기서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4분의 1이죠. 왜 4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4분의 1이 나왔죠. 그렇죠? 왜 곱하기가 됐냐면은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곱셈이 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면 서로 곱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 전혀 얘가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왼손으로 던진 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얘가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앞면 나왔으니까 얘도 앞면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인디펜던트인데 이 코릴레이터 아웃풋에서도 N1, N2가 노이즈의 에러 값이 무슨 값이라고 해서 나머지 N2나 NK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노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다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확률을 구할 때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곱셈으로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R1, R2 해서 RK가 주어지면 디시전을 내리는데 디시전은 뭘 거냐면 observe R and make a decision. 이런 절차를 따를 겁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은 correlated based demodulator의 아웃풋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R을 보고 어떠한 SM이 보내졌을까 라는 것을 디시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저게 유일할까? 물론 아까 매치드 필터라는 방식을 말을 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게 최적의 구조라는 것은 제가 다음 주는 수업이 없으니까 다다음 주 매치드 필터 할 때 이제 그걸 증명을 해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코릴레이터 기반의 저 방식이 최적이다라는 거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시전은 어떻게 낼 거냐면 문제를 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QPSK의 컨스텔레이션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디시전 리전을 그어 놓을게요. R1과 이건 2D 변전인 거죠. 그러니까 K는 2인 거죠. 그렇죠? R 벡터 값은 두 개 값이 있는 거죠. 그렇죠? R1, R2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R1 값이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R1 값이 한 0.7이었어요. R1 값이. R2 값을 해봤더니 R2 값은 0.2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 점이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 R1, R2를 보고 이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고 디시전 내리겠어요? 뭘 보냈다고? S1, S2, S3, S4라고 하면 S1. 왜 S1이라고 내렸을까? S2를 보냈는데 노이즈 때문에 저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S3를 보냈는데 마이너스 1을 보냈는데 노이즈가 N1과 N2가 합쳐져가지고 N1과 N2가 또 하필 그 정도 크기여가지고 저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S4를 보냈는데 여기에 찍힐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럴 확률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S1이라고 했냐는 거죠. 왜 S1이라고? 응? 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 속에 힌트를 줬는데 저렇게 R1, R2가 찍혔는데 그 점을 찍어놨는데 S1을 보냈을 확률이 높겠냐? S2를 보냈는데 저게 찍힐 확률이 높겠냐? 또는 S3를 보냈는데 저 빨간 게 찍힐 확률이 높겠냐? S4를 보냈는데 저게 찍힐 확률이 높겠냐? 라는 그 확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 그 확률을 알고 있다라면 그 확률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빨간 점 보고 S1을 보냈다고 했냐면 마음속에 아까 그럴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이야기를 보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게 맞는 말이 무엇이냐면 N1과 N2는 제로민이에요.
제롬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N1과 N2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S1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N1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베리언스가 크면 이렇게까지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베리언스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제로민이고 베리언스가 작다라면 대부분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N2는 여기에서 R1은 예를 들어 제가 S1 1 플러스 N1, R2는 S1 2 플러스 N2였다라면 이 노이즈 요거가 N1이 움직이는 정도를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N2의 역할인데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왔다 갔다 베리언스만큼 이렇게 베리언스의 정도만큼 더 옆으로 퍼진 거가 발생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베리언스가 만약에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걸 보냈는데 베리언스가 만약 크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갈 확률도 더 많이 생기겠죠. 베리언스가 크다라면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크다라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걸 훨씬 넓혀가지고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노이즈라고 하더라도 에러가 날 경우가 덜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능을 생각해 보면 성능은 시그널의 에너지가 얼마냐,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얼마냐 두 개의 비율에 의해서 성능이 좌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노이즈 베리언스만이 좌우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디시전을 어떻게 내릴 거냐면 이렇게 디시전을 내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금방 말했던 대로 probability R을 보고 어떠한 SM을 보냈는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면 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죠? 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중에서 맥시멈인 것을 모든 M에 대해서 다 해봐서 그 중에서 맥시멈인 이 아규먼트 서브스크립트 M을 찾아내자 라는 거가 아까 말했던 경우가 많은 거, 그 확률이 높은 거, 그걸 결정하는 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에러가 날 확률은 가장 적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 확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확률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알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거 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힌트를 주자면 인과관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SM을 보냈는데 R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R이라는 것이 꼭 R 단독적으로 노이즈가 섞여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인과적인 일이에요. 노이즈가 섞여 있지만 SM을 보냈기 때문에 아까 빨간 점이 그 앞에서 보면 그 근처에 찍혔던 거는 S1을 보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찍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확률은 뭐냐면 인과적인 결과를 우리가 말을 했었는데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내주는 원인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후 확률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말을 하면 A posteriori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A posteriori 우리말로 하면 사후 확률. 사후 확률이 맥시멈인 심볼을 디시전 내리겠다라고 해서 맥시멈 A posteriori decision rule이라고 말을 해서 간단히 이거를 map decision rule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map decision rule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맵 디시전 룰은 AWGN 뿐만 아니라 그 채널에 상관없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옵티멀한 디시전 룰이다라는 거를 지금은 조금 그걸 다 완벽하게 증명하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좀 많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게 되면 와서 내 수업을 들으면 에스티메이션 앤 디텍션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디시전 티어리라는 걸 배워요. 디시전 티어리를 배우고 그런데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될까 매번 내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 디시전 내리는 방법이 바로 이 맵 디시전 룰이 가장 옵티멀하다라는 거를 아주 조금 지루하지만 해서 그걸 내릴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R이라는 걸 보고 어떠한 심볼들이 보냈을까라는 거를 결정하는 저 디시전 룰을 맵 디시전 룰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 맵 디시전 룰은 저렇게 확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프로버블한 거를 우리가 확률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가장 미니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지금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의 증명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에 또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었을 때. 자, 일단은 이렇게 요거가 바로 옵티멀 디시전 룰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하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심볼 에러 레이트. 심볼을 내가 잘못 보냈다라고 판단하는 그 확률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측면에서.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옵티멀한 디시전이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R1, R2가 요거가 아까 0.7이었고 얘가 0.2였는데 0.7, 0.2를 보고 S1을 보낼 확률, S2를 보낼 확률, S3를 보낼 확률, S4를 보낼 확률을 4개를 다 계산해서 그 4개 계산된 확률값 중에서 S1이 보낼 확률이 가장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1을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probability SMR. 이거를 포스트리아리 프로버빌리티라고 그랬어요. 포스트리아리 프로버빌리티 숫자도 안 붙이고 그냥 A 포스트리아리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포스트리아리 프로버빌리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문에 보면. 자, 이걸 포스트리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베이스 포뮬라에 의해서 프로버빌리티 두 사건 B와 A가 있으면 프로버빌리티 A, 프로버빌리티 A와 B의 교집합.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보면 probability A, B,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이스 공식이에요. A, B의 그 확률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공식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R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R 값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모르겠어요? continuous. 그렇죠? 왜냐하면 R1을 보면은 discrete random variable SM1 더하기 그렇죠? SM1은 discrete한 값이죠. 밸류죠. 그다음에 noise N1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근데 noise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noise예요. 그러니까 N1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R1도 자연스럽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되는 거죠. 그렇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여기서 보면 저 공식대로 한다면 뭘 써야 되냐면 R이 0.7과 0.2가 될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확률은 얼마일까요? 제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어떠한 한 점의 값이 될 확률은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FR에 대한 PDF가 그 R 근처에 있는 그 약간의 정도, 그 위드스를 해야지 그 확률이 계산이 되니까 아주 그 PDF의
요 R의 PDF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라면 이 점이 R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에 아주 작은 부분 델타 만큼을 여기 이 FR 값을 여기에서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우 델타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때 저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위에 분모도 FRSM 그 다음에 약간의 델타 그 다음에 probability S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과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델타를 생략을 하면 probability SMR은 FR SM 곱하기 SM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베이스 포뮬라입니다. 베이스 공식에 의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베이스 공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바로 쓴 겁니다. 베이스 포뮬라를. 자, 그러면 이제 맵 디시전 룰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R, max, M에 대해서 probability R을 보고 어떤 SM이 보냈는지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맥시멈인 것을 그 M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R, max, M, FRR 그 다음에 FR, SM, probability SM하고 이걸 구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example M은 4일 때 해보면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FRR, FRS1, 그 다음에 probability S1, FRR.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쓰고 싶지 않겠죠. 근데 쓰는 이유가 있어요. (3) FRR, FR S4, probability S4. 자, 이거 계산을 해서 이거의 맥시멈 값을 주는 M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4개를. 이거가 언제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냐면 매 시간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매 시간 심볼 듀레이션 t 동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64컴이다. 그럼 몇 개의 비교가 돼야 되는 거죠? 64개. 64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분모는 다 공통이에요. 그렇죠? 분모 다 빼버려도 되겠죠?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맥시멈 값을 찾아내는데 분모는 우리가 파지티브한 값이기 때문에 다 공통적인 값이기 때문에 빼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분자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R, X, M, FR, SM, probability, SM. 요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가 이제 맵 디시전 룰인데 probability SM이 n분의 1로 모두 같다라고 한다라면 익히 프로버블한 심볼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것만 계산해서 맥시멈 값을 취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FR1의 아까 SM1이 보내질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파이 n 낫 2 곱하기 2분의 n 낫이니까 n 낫 R1은 마이너스 SM1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 페이지에서 디모듈레이트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R1, R2, RK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SM1이 무엇이라고 주어져 있다라면 저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M1이 이 값이라고 한다면 R1은 SM1 더하기 N1이니까 요 값이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베리언스는 똑같이 2분의 N 낫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F, R, K, SM, K는 원 오브 다 똑같이 파이 N 낫 2의 마이너스 N 낫 RK 마이너스 SNK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말했던 맵 디시전 룰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 M을 probability SM이라고 썼는데 이 값이 바로 동등 확률이면 이렇게 이것만 비교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거의 조인트 PDF는 무슨 뜻이냐면 FR1, R2 모든 디모듈레이터 RK, SM1, SM2 n번째 보낸 심볼의 각 엘리먼트 값들 이거에 대한 조인트 PDF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R1과 R2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트 PDF도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 R, K, SMK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PDF를 알고 있어서 이 PDF를 대입을 해보면 K는 1부터 K까지 1 오브 루트 파이 N 낫 E to D 마이너스 N 낫 RK에서 SMK를 뺀 거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파이 N 낫 마이너스 2분의 N 그렇죠? 그 다음에 E to D 마이너스 N 낫 K는 1부터 K까지 RK 마이너스 SNK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갈 수 있죠? 식을. 그렇죠? 제가 빨리 썼지만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썼습니다. 그냥 단순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F 조인트 PDF 컨디셔널 조인트 PDF는 뭐라고 썼냐면 파이 N 낫 디벤전 K 그 다음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낫 K는 1부터 K까지 RK 마이너스 SM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맵 디시전 룰에서 돌아가면 맵 디시전 룰 또 써볼게요. 맵은 arg, max, m인데 f, r, sm. 요거는 probability sm이 모두 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없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확률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사후 확률이었으면 이 확률은 뭐겠어요? 사전 확률이에요. 이거 이 probability SM의 이름은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A priori다. priori. 사전 확률이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구하면 arg, max, m
파이 n not 마이너스 2분의 k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rk 마이너스 smk의 제곱 요거의 맥시멈 밸류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m개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때. 그렇죠? 그리고 엑스포넨셜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엑스포넨셜 안에 요것만 비교를 해도 되겠죠. 요거의 크기만. 요 크기만 계산해서 맥시멈 밸류를 찾아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크기만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 n 낫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이거를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겠다. 마이너스 받은 거 rk와 심볼 smk의 제곱. 요거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겠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자를 빼버리면 미니멈 맥시멈 대신에 요거하고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계산이 무엇이냐면 받은 것 r점과 각 심볼 간의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arg 미니멈 m r 벡터와 심볼 sn 간의 거리의 제곱. 즉 여러분들의 판단이 바로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거를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가 보내졌다라는 거가 가장 옵티멀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노이즈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우시안이 아니라 다른 노이즈면은 여러분들이 맵 디시전 룰부터 해가지고 그 컨디셔널 PDF 구해가지고 달리 하면은 다른 디시전이 나올 거야 아마.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요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기하학적인 거리라고 말을 했었을 적에 그 거리라고 했었을 때 그의 미니멈인 것이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맵 디시전 룰은 is 옵티멀 디시전 룰이다. 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probability r을 보고 어떠한 SM이 보냈는지. 그런데 이거를 해보면 arg maximum m probability 해보면 f r sm probability sm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equally probable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컨디셔널 PDF만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AWGN 채널이라고 했었을 때는 해봤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m은 2일 때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r-sm 제곱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1-sm1의 제곱 플러스 r2-sm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민.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걸 풀어 헤치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마이너스 2 R1 곱하기 SM1 더하기 R2 곱하기 SM2 더하기 SM1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SM1 제곱 더하기 SM2 제곱이 뭐예요? 뭐예요? 심볼 에너지를 말하죠. n번째 심볼의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n번째 심볼의 에너지다 라고 표시를 하면 이거를 n개를 비교하는데 봤더니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버려도 되겠어요. 비교할 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arc 미니멈 이 EM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R1 SM1 더하기 R2 SM2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제너럴하게 쓰면 여기다가 뭐를 쓸 수 있겠냐면 2 곱하기 R 벡터와 SM 벡터의 내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내적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얼마나 상관성이 높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R이라는 벡터가 SM과 얼마나 상관성이 높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 두 개를 내적을 시키면 돼요. 오소고나라면 0이잖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값이 크다라는 것은 매우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비슷하면 정반대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부호만 다르게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맵 디시전 룰은 제가 또 쓰겠습니다. arc max m fr sm probability sm 그 다음에 이거가 arc max m fr sm 그 다음에 이거는 probability sm이 n분의 1일 때 그렇죠? 이거는 arc max m min R-SM의 제곱. 그런데 이거는 맥스를 찾아내는 거와 똑같은데 왜 맥스를 찾아내냐면 R 벡터와 SM 벡터를 하고 2분의 1m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부분이 그 전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EM-2 곱하기 R과 SM의 이너 프로덕트. 이걸 마이너스 2를 빼내면 R과 SM의 이너 프로덕트 마이너스 2분의 1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2를 또 빼버리면 미니멈 대신에 맥스를 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 더 해봅시다. PSK나 FSK는 에너지가 모두 컨스턴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스턴트인 경우에 대해서는 컨스턴트 에너지 모듈레이션에 대해서는 요것만 계산해서 결정을 내려도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for constant energy.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되겠죠. 그렇죠? R과 SM을 서로 저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벡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측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것이 보내졌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에 결론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에너지가 서로 다르면 그 에너지만큼은 보정을 해줘라 라는 뜻도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요거가 옵티멀한 디시전 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따로 이름이 있어요. 아까 사후 확률, 포스트리어리 프로버빌리티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이 뭘 받을지 모르겠지만, R이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SM이 내가 뭔가를 보냈을 때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거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SM이 이렇게 보냈을 때 R에 대한 R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생각해서 이거를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likelihood function.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판정법을 뭐라고 하냐면 map decision 룰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러한 판정법을 maximum likelihood ML decision 룰이라고 말합니다. ML decision 룰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ML decision 룰이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맵 디시전 룰과 ML 디시전 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차이점 뭐가 있어요? 프라이어리 곱해졌느냐 안 곱해졌느냐. 그 차이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프라이어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동등 확률이라면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만약에 프라이어리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프라이어리를 모른다고 했었을 때 디시전을 뭘로 내릴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프라이어리를 감안해가지고 맵 디시전 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프라이어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옵티멀 디시전 룰은 항상 프라이어리를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때 곱해줘가지고 그 계산을 해야만 해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프라이어리를 생각해서 저렇게 맵 디시전 룰을 해라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베이스라는 사람이 세운 어프로치, 베이스 어프로치. 저는 베이시안 컨셉이라고도 말을 해요. 베이시안 컨셉은 항상 프라이어리가 뭔지 알아야지 너는 더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라이클리후드 ML 방식,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그 디시전 룰은 프라이어리 필요 없고 그냥 라이클리후드 펑션만 가지고 결정을 해라라는 것은 ML 방식이다라는 거죠. ML 디시전 룰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뭐 이걸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에서 막 트레이닝 시키고 뭐 하는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계산하는 게 뭐냐면 프라이어리 프로버빌리티 계산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가 뭔지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 프라이어리 난리지를 알고 그거 트레인 한 거 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속 프라이어리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예를 들어 뭐 구글이나 뭐 저기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주 인공지능에 아주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나이대, 뭐 누구, 그 나라의 어느 지역, 뭐 직업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프라이어리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그 사람들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계속 결정적인 것들을 내놓게 뭔가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프라이어리를.